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100시간 동안 금식하신 유튜버 이야기요. 네, 맞아요. 물하고 블랙커피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네, 오늘은 그 100시간 동안 혈당이나 케톤, 콜레스테롤, 전해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 체중 변화, 초반은 대부분 수분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 진짜 우리 몸속 대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죠. 특히 인슐린 민감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가 포식, 세포 청소 시스템 같은 거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죠. 네,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통찰을 드릴 수 있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집에서 직접 잰 거, 혈당이랑 케톤 변화요. 네, 그거부터 시작하죠. 그 두 개로 포도당 케톤 지수, GKI라는 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가 포식이 얼마나 활발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쓰여요. GKI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 한 24시간? 그땐 어땠어요? 처음 24시간에는 GKI가 한 10 정도, 꽤 높았어요. 이 정도면 자가 포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금식이 길어지니까 몸이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56시간 정도 되니까 케톤 수치가 꽤 올라가요. 한 2.4밀리몰. 그러면서 GKI는 2까지 뚝 떨어졌죠. 이게 이제 영양적 케톤 상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56시간 만에요? 그럼 72시간, 딱 4일째 됐을 때는요? 더 변화가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때부터가 좀 더 드라마틱하죠. 혈당은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80대 정도로. 케톤은 계속 올라가서 4.0까지. 오, 그러니까 GKI가 약 1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일부 연구들 보면 이 정도 GKI 수준이면 의미 있는 자가 포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특정 종양 억제 연구 같은 데서 언급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GKI 1이면 상당히 깊은 상태군요. 마지막 측정 때는 어땠어요? 98시간. 네, 마지막엔 혈당이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 55mg/dl까지. 케톤은 반대로 6.5mm까지 확 치솟았고요. 55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혈당만 보면 그런데 케톤이 저렇게 높으니까 괜찮아요. 뇌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때 GKI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케톤 상태, 그리고 자가 포식도 아주 활발할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우리 몸이 진짜 에너지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그럼 병원에서 한 혈액 검사 결과는요? 인슐린 수치가 엄청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종 혈당 55, 케톤이 높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인슐린 수치가, 이게 시작할 때 3.2였는데, 끝날 때 0.9까지 떨어졌어요. 단 4일 만에. 0.9요?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호마 ER 값도 0.7에서 0.1로 그냥 뚝 떨어졌죠. 이건 인슐린 민감성이 엄청나게 개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전해질이요. 음용갭인가 그게 좀 늘었다고 하고 나트륨이랑 염화물은 줄었다고요. 네, 맞아요. 음용겹 증가는 이제 케톤체가 늘어나면서 체액이 약간 산성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반영하는 거고요. 나트륨이랑 염화물이 줄어든 건 금식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콩팥에서 나트륨이랑 물을 더 많이 내보내요. 거기다 음식으로 소금 섭취도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유튜버분도 소금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 금식할 때는 전해질, 특히 소금 보충은 필수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의외였던 건 콜레스테롤이에요. 보통 금식하면 콜레스테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총 콜레스테롤이랑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 거죠? 좀 이상한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저도 처음엔 좀 갸우뚱했는데 금식 중에 우리 몸이 지방을 막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거나 아니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 조직 속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총 수치나 LDL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수치가 올랐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LDL 높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총 LDL 수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LDL 입자의 크기랑 개수거든요. 입자 크기랑 개수요? 크게 다른가요? 네, 이분 검사 결과를 보면 총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46에서 169로 올랐지만 진짜 심혈관 질환 위험이랑 관련 깊은 거 있잖아요. 작고 단단한 LDL 입자. 그 입자 수는 351에서 90 미만으로 확 줄었어요. 거의 없어진 거죠. 네, 작고 단단한 게 확 줄었다고요? 네, 그리고 전체 LDL 입자 수, LDLP라고 하는데 자체도 1709에서 1222로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어요.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63에서 76으로 오히려 늘었고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총량은 늘었지만 속 내용,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진짜 중요한 질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나빠졌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입자 크기랑 개수 이런 질적인 변화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야, 오늘 진짜 제대로 배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100시간 금식이라는 게 혈당이랑 인슐린 수치를 엄청나게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네, 그리고 케톤 생성을 촉진해서 잠재적으로는 자가 포식도 활성화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총량은 좀 늘 수는 있지만 그 입자 프로필,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변화를 보여준 거네요. 아, 그리고 전해질 균형 잘 잡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경험이고 데이터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렇게 긴 금식은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해요.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몸이 이런 영양 변화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또 흥미롭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매혹적인 사례인 건 분명해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이렇게 막 100시간씩 하는 거 말고 그냥 매일 간식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긴다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좀 덜 극단적인 방식이요? 네,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이런 대사 지표들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